자, 2교시 진행하게요. 우리 주택조합 한번 봐요. 주택조합은 꼭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축제. 주택조합은 별표 크게 쳐놓고. 근데 제가 하자는 부분만, 오늘 하는 부분만 공부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축제 한 문제 이렇게 써놓고. 응? 한 문제 나온다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와. 이거 오늘 잡아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지금 주택법 하죠. 아파트 짓겠다는 현대건설이 있어요. 이자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옳지. H건설 회사를 사업주체라 그랬죠. 자,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는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러고? 옳지. 사업계획 승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해야 되죠.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이에요? 옳지. 살아있어. 또 오늘도 끝나고 다음 주 오면 또 새롭지만 일단은 살아있다. 5년 내 착공하자. 준공하게 되어지면 이거 뭐라 그래요? 사용검사. 이제 슬슬 자신이 없어지지. 하나 물을 때는 됐는데 두 번째 물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봐봐. 이제 주택조합을 갖다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가를 받습니다. 한번 듣기만 해요. 근데 이 주택조합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지역 주택조합하고 또 뭐가 있겠어? 옳지. 직장주택조합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옳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잘 봐봐. 먼저 제가 좀 체킹 좀 하고 그래 들어가게. 우리 주택조합은 예전에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라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온 사례도 있냐면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재개발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어. 그러면 틀렸지? 네.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걸 잡아주시고 잘 듣고 잘 들어봐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이렇게 해서 조합원한테 하나씩 주려고 그래. 이렇게 내용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주택건설이니까 이자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건 리모델링이니까 있었던 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주택 짓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허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시장 주택에 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아까 공부한 게 뭐였냐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대수를 막 증가하는 거. 증축해가지고 막 일반 분양해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있잖아. 그것도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이게 30채 이상이다 하면 30세대 이상, 세대 이상이다 하면 이건 또 뭘로 가냐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는 거야. 또 이게 복잡해. 이 말 이해가요? 지어야 되니까 이거니까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30세대 미만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면 다시 허가 쪽으로 가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네. 이런 내용이야. 자, 이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어야 이해가 간다고 지금부터 할 때. 세대수가 증가한 리모델링 준칙은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 가로 열고 뭐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게 이해를 해야 그 지문을 읽을 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은 착공할 수 있다. 5년 내 착공하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또 틀려. 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몇 년 내 받냐면 2년 내 받아 이렇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할 수 있다. 2년 내 착공할 수 있다. 또는 5년 내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라고. 이게 있어 이게. 이게 하고 나서 해야지 작품이. 내용 됐어요?
어이, 뻥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조합 설립 인가고. 그래, 주택조합 설립 인가만 받은 거예요. 건물 지으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건물 지으라는 건 이거라니까.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책 봐, 이제 그만. 나 미치겠어. 자,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은 세 가지 나오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동그라미 치고. 지역주택조합 한번 봐요.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는데, 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밑줄 짝 거예요. 이걸 하나의 지역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연천군에 사시는 갑이라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기 인천의 연수구에 사시는 분도 동대문구에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여기 천안 한번 봐. 천안은 어디에 있어? 대전, 충남, 세종이지? 밑줄 쫙 긋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저기 대전시 오류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류동 있지? 있다고 치고 천안의 쌍용동에 사시는 분도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이제 세종시의 조치원에 사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 조합원의 자격이 되려면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한다면 천안 시민만, 여기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었다고. 지금은 안 그래.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이제 인가받자, 이런 내용 나오죠? 밑에 주택조합 설립 등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지역 직장주택조합 네모 딱 엮고, 기업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끝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동그라미 쳐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 동그라미 치고. 경우에도 똑같이 인가다, 신고다. 인가다, 해산에 별 붙이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뜬다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 뜨면 틀린다고. 신고요, 인가요? 인가. 무조건 인가요. 내용 됐어요? 그거 찾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 치고 토지 사용권 확보, 이렇게 나오죠? 네모 엮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100분의 80 이상 밑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말 나오지? 밑줄 그어요. 잠깐만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다 지을 건데, 땅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걸 꼭 잡아야 돼. 그러면 아파트 지으려면,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인가 받으려면 천안시장한테 인가 들어가잖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땅이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입증해 보여줘야 된다고. 이게 토지의 사용 승낙서 80% 이상의 동의서를 진구해 줘야 돼. 그래서 제출해줘야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나왔지?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자 하는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있었던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거에만 해당되는, 여기에만 나와야지 왜 여기에 나왔냐고. 이게 나왔어, 이게. 시험 문제로. 재작년에. 토지 사용 승낙서 제출하자 80% 이상. 이건 무슨 조합에만 있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만 있다. 이거 중요하다.
너무도 중요하다. 내용 됐어요? 왜? 리모델링이라는 건 있었던 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리모델링 한다는 말은 없어. 자, 그러니까 대지가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뭐 100% 확보해 있겠지. 저기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 리모델링 조합 네모였고 주택조합이죠.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밑줄 긋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네모 와 밑에 줄로 갑니다. 세 번째 줄로 와의 동그라미 의결권 네모였고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기억력 묶어놓고 이게 법이 곧 조만간 개정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개정되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3분의 2로 갑니다. 자, 기억법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밑줄 전체 동그라미 쳐요. 자, 바로 밑에 줄 전체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밑줄 긋고 각 3분의 2 이상 결입니다. 밑줄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밑줄 동을 동그라미 치고 그 동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각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갑니다. 지금은 놓아두고 지금 제 말을 갖다가 들어서는 안 되고 이대로 갑니다. 우선 제가 조만간 바꿔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하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 구분 소유자 및 구분 소유자와 토지 면적이라는 말로 걸렸어요. 그죠? 100% 이렇게 걸렸다고. 물론 이제 촌지 리모델링에서는 건축 면적도 있었지만은 자, 이렇게 갑니다.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이었어요. 의결권이 아니었다고. 자, 그런데 이거 삼순환에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차이점은 삼순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는 의결권이었어요. 이걸 토지 면적으로 바꿨다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 실력이 좀 쌓여야 이해가 가니까 삼순환에서 얘기할게. 그런데 이건 정비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주택법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분 소유자 및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다시 말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의결권은 여기에만 나온다. 여기에는 의결권이란 말이 없다. 정비법에는. 이렇게 좀 작고 잠깐. 그러니까 이걸 토지면적 이런 말로 바꾸면 안 돼. 의결권이란 말은 여기에만 있는데 구분 소유자란 말 아시죠? 구분해?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지? 의결권이라는 거. 의결권은 의사결정권이요. 자, 좋아. 이거 알아? 자, 봐봐. 자, 봐.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해.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 다 나오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 엄청 열심히.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공부하시니까. 그렇지. 그치? 자, 봐요. 여기에 50평 아파트라고 해봐. 그 다음에 이건 25평 아파트라고 해. 비법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봐. 제곱미터보다 이게 평이 규모가 똑같아. 전용면적도 똑같다고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에 구분 소유자 각각 다른 자들이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야 구분 소유자 몇 개 나와? 여기 50평 50세대라고 하고 요건 100세대 25평이니까 100세대 나오겠죠? 두 배니까 이렇게 된 거야. 구분 소유자 몇 개 나오겠어? 50개 나온다. 여기 구분 소유자 몇 개 나와? 100개 나오겠지? 구분 소유자 100개 나온다. 여기 의결권 몇 개 나와? 의결권 50개 나와? 여기에 의결권은 몇 개 나와? 그럼 뭐하러 이거예요? 구분 소유자면 의결권 3분의 1. 뭐하러 그냥 구분 소유자만 하면 되지. 잘 들어. 의결권이라는 것은 일단 정관으로 정하는 거야. 정관을 봐야 돼. 정관. 그러니까 우리 20평 미만은 의결권 안 주겠습니다 하면 의결권 없다. 그러면 똑같은 조합원인데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과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을 알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정관을 봐야 되는데 정관에서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정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관에서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민법으로 가야 돼. 민사특별법에 보면 의결권이라는 것 자체는 전유면적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율되고 있어. 민사특별법 그렇게 규율돼요? 된다고 해. 그래야 이제 진도 나가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결권은 정관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정했다고 해봐. 50개가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 각 세대당 하나씩 의결권을 줬어. 그러면 여기에는 똑같이 면적 비율에 따르니까 이건 두 세대당 하나씩 줘야지. 똑같이 50개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내는 거야. 3분의 2 이상. 이해가죠?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똑같아야지 의결권이. 면적 비율에 따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봐. 신고, 동글배기 딱 치고 별표 딱 치고 해마다 출제 이렇게 써놔야 돼. 해마다 출제. 지금 여기서 밑줄 긋는 부분은 해마다 출제되는 지문이다. 해마다 출제. 자,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밑줄 그어야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는 두 영역이요. 두 가지요. 뭐냐? 신고를 인가로 바꿉니다. 그러면 틀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 부분이 직장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바꾸는 순간 또 틀려버리는 거야. 내용 이해가? 말 안 하려면 하지 마. 월요일 아침부터 말하기 싫다 이거지. 나도 안 할 거야. 자, 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이요, 직장이요? 직장. 법인이니까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요, 신고요? 신고. 네, 꼭 잡아야 돼. 이거.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치고 해산 별표. 해산할 때도 인가요, 신고요? 신고. 그래, 신고야, 여기는. 설립이 신고였으니까 해산도 신고다. 설립이 인가였으면 해산도 인가다. 내용 이해가? 막걸리 생각나고 그러면 해산이 해삼으로 들려. 그런 계획은 안 해야지. 자, 밑에 가요. 747쪽 제일 밑에. 자, 밑에 가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 등 더보기 봐요. 박스 봤어요? 네. 앞에서 했던 내용이야.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 등 밑줄 긋고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밑줄 그어요. 이때 주택조합은 지역과 직장만 해당 사항입니다. 지역, 직장 이렇게 써놔야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당 사항 없어요. 두 번째 줄 주택건설 대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밑줄 그었죠. 거기에 나오네. 가로 열고 지역, 직장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 나오죠. 별표 치고 자. 관할하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제출하자.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자, 이 부분 밑줄 거요.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 사업자의 사용 승낙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등록 사업자에 있어서 이 대지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매입할 수도 없어요. 주택조합이 매입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짜고서 건설회사가 전부 다 지역주택조합 모집해가지고 다 주택 분양해버려. 반드시 자기 몫이 돼야 된다고. 주택조합에 있어서 조합은 몫이 돼야 돼요. 그 토지는. 따라서 사용승낙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투기 방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과목에 밑줄만 그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뭐 읽을 건 없고 넘어가서 748쪽의 나목.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양가로 2번에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가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묶어놓고 끝에 3분의 2 이상 결의, 3분의 2 이상 결의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는 바뀝니다. 지금은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 3분의 2 이상 이대로 갑니다. 제가 바뀌자마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거 없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조합원 수 나와요? 네모 딱 엮고 제가 하자는 부분 꼭 해줘야 돼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밑줄 긋고 가로 열고 닫고 자, 어디에서 닫혀 있어요? 2분의 1 네 번째 줄에 있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밑줄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몫으로 구성을 해야죠. 일반 분양을 절반 이상 늘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 긋고 조합원은 수명 이상이 한다. 밑줄 긋고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별표 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반드시 20명 이상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 제 설명을 조금 듣고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해줘야 돼요. 법조문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대로 출제되니까 법조문이 출제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이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법조문이 출제되니까. 자, 봐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몫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조합원은 반드시 몇 인 이상이 돼야 돼요? 20인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갑니다. 이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 원래 사업계획 승인은 말이죠. 20채 이상부터였어요. 20호, 20세대 이상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었어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30호, 30세대 이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자는 말로 변경이 된다니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최초로 20채 이상부터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건설하려면 20채 이상부터였어요.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면 지역주택자와 직장주택자와 아파트 건설해야 되니까 몇 채 이상이 돼야 되냐면 20채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조합원 몫이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지금은 30채야.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도 이 법이 안 바뀌었어. 그냥 그대로 가. 조합원 몫은 몇 채 이상이어야 한다. 몇 인 이상이어야 되고 조합원은 참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20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 내용이. 그냥 이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자, 4번 동의 간주, 네모였고. 자, 밑줄 그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야지. 자,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3분의 2, 뭐 이런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 동의 안 받겠다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조합원의 지위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하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해. 내용 아시겠어요? 자, 어디에서만 안 되냐면 좀 이따 할 거야. 지역과 직장에서만 안 되는 거야. 지역과 직장에서만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이유를. 자, 6번 갑니다. 6번. 동그라미 6번. 주택조합은 밑줄 긋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 사업자에게 밑줄 그어야 돼요. 주택조합의 업무입니다.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업무 대행인데 자, 등록사업자의 업무 대행에 해당이 되는 법조문인데 가로 열고 보니까 주택조합에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에 가입 알선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이 해야 돼. 조합원 모집은 누가 해야 된다? 조합이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밑에 38조 조합원의 자격 찾았어요? 밑에 갑니다.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밑줄 긋고 다음 의자로 하는데 과목을 봐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자, 거기에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이렇게 나와? 1번 거기 찾았어요? 지역주택조합 네모였고 조합원의 경우 밑줄. 자, 거기 봐요. 과목을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밑줄 그으라는 부분만 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밑줄. 밑줄 그었어요? 가로 열고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1년 전에 날 밑줄 그고 별표. 그건 별표입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됐어요. 로부터 밑줄 그어요.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밑줄 그어요.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 다 지어지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제 입주 되겠죠. 주택을 소유 밑줄 그어요. 소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 소유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끝에 바로 밑에 줄 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죄송합니다. 85제곱미터로 고쳐요. 60제곱미터를 죄송합니다. 85제곱미터로 고쳐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밑줄 그어놓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끝에 맨 끝에 일것 밑줄 그어요. 맨 끝에 일것 밑줄 그었어요?
자, 제가 설명할게. 그 밑줄 그어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가로 열고 닫고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일 것 이렇게 돼. 자, 잠깐. 그 내용이야. 자, 다시 갑니다. 여기 봐, 여기. 제 설명. 지금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을 갖다가 모집하는데 조합원은 어떤 조합원이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 누가 갑이 조합원이 있냐 없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역주택조합원 조합원의 자격은 잘 봐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오늘 신청한다고 오늘이야. 인가 신청일.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27일이다 하면 뭐 이렇게 인가 신청일로부터 여기 신청이 있었다 하면 요 신청일이라니까. 인가 신청일이 이때 있다 하면 이날로부터요. 이날로부터 우리 쌍용동에서 다 지어질 거 아니요. 다 지어지지 아파트가 이렇게. 그러면 사용검사 떨어지지. 사용검사 떨어지겠죠? 사용검사가 언제 떨어지냐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2015년 2016년이라고 해봐. 16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입주하십시오 해서 입주 가능일이 이때 이 경우에 입주 가능 여기까지 발생한 관리금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갖다가 부과하는 게 자체적으로 내겠다. 우리 개개인들의 입주 예정자한테 부과하지 않고 이제 이런 내용 이제 하면서 통지가 오지. 그러면 요때 입주를 한다고. 입주 가능일이 16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월 30일까지 입주하면 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완전히 무주택자여야 돼. 무주택자여야 되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일 것 이렇게 나와. 그러면 32평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주택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날부터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시작해서 입주 가능일까지 통상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일 것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투기과일지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지역주택조합에서만 투기과일지구가 있어요. 직장은 투기과일지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직장은. 삼성전자가 투기과일지구 내에 본사가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저 시골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역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투기과일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투기과일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이날로부터 시작해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벌써 1년 전을 얘기합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2009년 5월 27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입주 가능일까지 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해도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됐습니다. 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 750쪽. 자, 750쪽을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나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 밑줄 긋고 6개월 이상 거주하자 하는 내용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여기에만 있는 거야. 지역에만. 이걸 6개월 이상 거주하자는 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이상 거주하자 하는 내용은. 아시겠어요? 우리 충청권, 여기 충청남도, 세종, 그리고 대전 여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그죠? 근데 요거 봐봐. 6개월 이상 거주하자는 거주 요건은 여기에만 있어. 지역에만. 이걸 직장에 집어넣어버리면 틀린다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면 틀려. 근무기간 없어. 내용 이해 가요? 어떤 내용인지. 자, 됐어. 그 다음에 2번. 자, 750쪽 갑니다. 750페이지. 2번에 보면 직장주택조합 네모였고 조합원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과목을 봐요. 과목을 보면 제1호 과목에 해당하는 자일 건 이 말 나오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봐요. 여기.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일 것. 이 말이라고.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이게 나왔어. 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죠. 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거 나왔어요. 자, 가로 열고 작은 것이 거기 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밑줄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 말 나오고 이 말 나오죠? 네. 그 말 별표 딱 쳐봐. 그 말 별표 쳐봐. 그 말 별표 쳤어요? 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봐봐. 두 장을 앞쪽으로 놓으면 747, 747쪽. 747쪽을 보면 맨 위에 신고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에 인가요? 신고요? 신고. 그렇지. 이 신고 이 사항인 경우에는 잘 봐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완전 무주택자여야 돼. 이거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신고사항에서는. 내용 이해가? 무슨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남욱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이렇게 도시군에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고 광역시가 있으니까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 말은 공무원이 됐든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됐든지 간에 직장주택조합의 자격이 있다. 공무원은 제외한다 하면 또 틀려요. 예,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거. 자, 3번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네모였고 조합원의 경우 밑줄 다음 항목은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연히 공동주택 또는 봉유시설 소유권이 밑줄 그어요. 공동주택 또는 봉유시설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뭐 3명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조합으로 본다. 밑줄 그어야죠. 밑줄 그었어요. 가나 다 묶어놔요. 가나 다 묶어놓고 감옥을 보면 자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에 의해서 거기 공동주택 소유자 밑줄 그어놓고 가나 다 묶어서 조합원 이렇게 써놔요. 조합원 이렇게 써놓습니다. 가나 다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공동주택 소유자는 누구야? 아파트 주택 소유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용 됐어요? 그 다음에 남목을 보면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 소유자 밑줄 그어. 복리시설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복리시설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응? 단지 내 상가 있잖아. 상가 소유자 점포가 30개 있으면 30개 소유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조합 조합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요. 상가 소유자 이렇게 해석하고 다목을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자 밑줄 그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건축물 중 공동주택 유해시설의 소유자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주상복합 소유자 이렇게 써놔야지. 그러면 주상복합을 보니까 거기에 공동주택도 있고 거기에 1, 2층 아케이드로 해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상가 소유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 밑줄 그어야 돼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밑줄 시장군수 구청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야지. 일시 상실은 조합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조문입니다. 일시 상실은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있다. 박탈당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해당이 되고 밑에 갑니다. 령, 그 다음에 39조.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 이렇게 나오죠? 찾았어요? 39조? 네. 자, 밑줄 그어놓고 여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하시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고 교체하거나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도 있다. 자, 누구만 안 된다? 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조합원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양도하고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교체, 신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제한사항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작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원칙 이렇게 써야지.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안 되는가? 응? 왜 안 되게? 응? 자, 이거야. 우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만 그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가능하고, 예? 여기에서는 봐봐. 설립인가를 딱 받아내잖아. 그러면 조합원인 가불병 이런 자가 설립인가를 딱 받게 되면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나 이건 원래 재산이잖아. 재산은 양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양도 못해. 왜 못해? 재산은 세금 내고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재산이 아니잖아. 재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위치 자체를 어떻게 양도해? 그거 어떻게 하자고? 이건 재산이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거 있잖아. 있으니까 양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 뭐야? 이걸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라니까. 지위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오늘 이해해. 끝에까지 가야 돼. 자, 그러면 다만 동그라미 치고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구티두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밑줄 그어요.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밑줄 그어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신규로 가입하게 하고 교체할 수 있어요. 자, 1, 2, 3, 4, 5 묶어놓고 자, 조그만하게 발표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번 조합원의 사망 밑줄 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2번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밑줄 긋고 자,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네 번째 줄 끝에 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밑줄 그어요. 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 그었어요. 가로 열고 닫고가 양도 밑줄 그어요.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밑줄 긋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41조의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 나와요? 밑줄 쫙 그어놓고 투기, 과일지구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투기, 과일지구 등 이렇게 한번 써놔요. 투기, 과일지구 등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제 설명 들어. 제 설명. 여기 봐요. 여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 봐요.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이렇게 봐봐.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이 첫 줄에 나오지. 밑줄 친 부분 다시 읽어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이 경우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내용 제가 읽은 거 이해 가요? 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거 봐봐. 사업계획 승인을 딱 받아내면 입주권이 된다고. 몇 동 몇 호에 하나 그걸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죠. 입주권, 분양권이야. 이건 재산이야, 재산 아니야? 재산이지. 이건 재산이야, 재산 아니야? 아니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니까. 이건 양도가 안 되지만 이건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재산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러나 입주권도 양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서? 투기과일지구 등에서는 안 된다. 전매 제한되는 경우가 안 돼. 재산이니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내용 됐어요? 네, 그 내용이야. 자, 3번 갑니다. 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 밑줄 긋고 되는 경우죠. 자, 4번 갑니다. 조합원 무자격자로 판명이죠. 자격상실 밑줄 긋고 5번 갑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다. 2분의 1 미만 밑줄 그어야 돼요. 밑줄 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세대 조합원 수를 100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200세대로 변경이 됐어. 이렇게 되면 미달이 되잖아. 2분의 1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추가 모집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충원되는 자의 자격 기준. 그러면 잠깐만. 요 갑의 거를 갖다가 을이 양수를 했어. 이랬을 때도 을도 갑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똑같이 조합원의 지위에 해당이 돼야만 취득할 수 있는 거지 원래.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무주택자이거나 이 85제곱미터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 근데 요 자격이 있어가지고 갑이 을한테 줬단 말이야. 양도했어. 그러면 을은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이게 10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주택을. 내용 이해가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냐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지. 부모가 이게 무주택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여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갖다가 아들은 집이 2채 있는데 받을 상속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된다. 내용 이해가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거야. 자,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갖다가 뭐 갖춰야 된다라든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충원되는 경우에 자격 기준,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자, 밑줄 그어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 밑줄. 자, 충원되는 자 밑줄 그어요. 첫 줄 갑니다.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두 번째 줄 갔어요. 규정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자, 밑줄 그어요. 판단은 밑줄 당해 주택조합원 설립회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갑한테 양수하는 지금 을은 자격 요건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냐 아니면 전용면적 한 채를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요걸 갖다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사망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밑줄 그어야죠. 오른쪽 맨 위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야지. 상속받는 자 아들이 상속해 부모 거를. 이때는 자격 요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요. 자, 3번 변경인가 신청 시기에 밑줄 긋고 위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밑줄 그어놓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되겠죠. 밑줄 두 줄 그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때 넘어버리면 바로 입주권이 나오니까 안 됩니다. 그 전까지 하자 하는 내용이고. 자, 손해배상 책임 네모 딱 엮고 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한테만 두고 있냐면 등록사업자한테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조합은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을 주택조합이 이 조합원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출제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한번 보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첫 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네모였고 별표 등록사업자한테만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주택조합으로 바꿔요.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이거. 주택조합이요. 등록사업자요. 등록사업자한테만. 자,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자, 밑줄 그어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그어야지.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예. 자,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등록사업자요, 주택조합이요. 이걸 주택조합으로 바꾼다고 이걸. 등록사업자 별표 쳐놔야 돼요. 자, 우선 공급.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돼. 밑줄 그어놓고 할 수 있으며 계속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렇게 되죠. 계속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원칙입니다. 자, 설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오죠. 자, 4번 나와요.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투기과일지구 네모였고요. 조그맣게 별표 칩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지역과 관련돼 있어. 직장과 관련돼 있어. 지역이지. 직장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자, 투기과일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밑줄 그어야죠. 지역주택조합이요. 직장주택조합이요. 지역주택조합이지.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요. 계속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방지 조문입니다. 자, 밑줄 쫙 그어놨어요. 자, 이게 투기과일지구 나오면 지역이 나와야 돼, 직장이 나와야 돼. 네, 여기 지역이다. 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그 정도. 자, 넘어가요. 나머지 볼 거 없고 우리 회계감사 받는 거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니까 조합설 위임과 후에 3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3번 받는데 이거 이제 제가 어디에서 할 거냐면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요약집에서 할 거예요. 753쪽 갑니다. 753. 753에 5번 봐요. 5번을 보면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이렇게 나오죠. 신청 기한 나와요. 거기에 1번과 2번 제한 이렇게 나오죠. 1, 2번 묶어놓고 별표 칩니다. 1, 2번 묶어놓고 별표 치고. 자, 주택조합은 1번 보겠어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밑줄 그어야죠.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승인 밑줄 그어 신청해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봐요.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 내 허가입니다. 원칙으로 가요. 내용 이해 가요? 다시 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2년 내 뭐를 신청하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자. 사업계획 승인 받자. 이게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조합 설비 인가를 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할 수 있다. 2년 이내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아닌데 이거 하고서 해야지. 설비 인가 받았다고 어떻게 시공자도 선정하고 전부 다 이거 해야 된다고. 도면도 다 제출하고 해야 돼. 그래야 주택 건설할 수 있는 거지. 주택조합 설비 인가 받았다고 뭐 어떻게 했죠? 2년 내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또 착공해야 돼? 이렇게 걸려. 이거 조심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허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2년 이내에 허가 받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예, 제한 봐요. 제한에 동그라미 치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요. 만약에 이게 주택건설 대지를 등록사업자의 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이게 투기를 조장해버린다고. 자기 거 대지 있는 거 막 지역주택조합 헐값에 그 뭐 모집해가지고 전부 다 분양해버리고 하면 어떡하라 그래. 반드시 주택조합은 대지를 자기 몫이 돼야 돼. 조합으로 몫이 돼야 됩니다. 등록사업자 거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경매 또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원래 매입이 안 되는데 경공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다 한번 풀어봐요. 3번부터 7번까지네. 네 문제인가? 풀어봐. 쉬는 시간에.